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지금 월드컵 개막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전달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늦은 시간에 개막식도 못 보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두에 좀 많은 말 필요 없이 제가 선택한 픽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말씀드리는 픽에서 내일 오후 2시에 국내 배당이 오픈이 됐을 때 추가되거나 변경이 되는 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최종 픽은 현재 제 생각으로 최대한 나올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해서 선택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종 픽 영상은 14경기 저의 현재 생각을 모두 말씀을 전체 공개로 드릴 예정이고, 내일 오후 2시에 국내 배당이 오픈이 되고 제가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최종 픽은 멤버십 친척 등급 이상 분들 전용으로 내일 오후 5시까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미지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64회차 최종 픽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잉글랜드 대 이란. 자, 일단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잉글랜드의 경우는 지난 네이션스 리그에서 1승도 못하는 개 같은 경기력을 보여줬었죠. 선수들 개개인의 네임밸류에 비해 결과를 못 가져오는 대표적인 팀이었는데, 이번 월드컵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선수 선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죠. 그 중심에는 에릭 다이어 선수와 맥과이어 선수를 선발로 뽑았기 때문인데, 뭐 조상님들 계보를 뒤져보면 사우스게이트 감독이랑 맥과이어랑 혈연 관계 아니냐고 할 정도로 최근 폼이 좋지 않은 맥과이어를 대표팀에 뽑은 것에 굉장히 불만이 많죠. 그만큼 잉글랜드는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란의 경우는 포르투에서 뛰고 있는 타레미 선수, 페이노르트에서 활약 중인 자한바크시, 레버쿠젠에서 뛰고 있는 아즈문 선수까지 해외 물먹은 좋은 공격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웅크리고 있다가 역습 한 방에 골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란의 승까지는 보지 못하겠는 게, 아무래도 점유율과 역습 전술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팀이 잉글랜드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막고만 있다가 한 방을 노리는 전술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의 아즈문 선수가 부상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정치적으로도 이란의 여대생이 히잡을 쓰지 않아서 체포됐다가 의문사한 사건 때문에 아즈문 등 뭐 일부 선수가 반정부 시위에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좀 이란 내부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이란의 승리까지는 보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잉글랜드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2번 경기 세네갈 대 네덜란드. 자, 이 경기에서 가장 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세네갈의 마네 선수의 출전 여부였는데, 결국에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됐죠. 기본적으로 마네 선수의 측면을 활용한 역습 전술에 큰 손실로 보이는 세네갈이지만, 마네 선수 말고도 주요 선수들이 있는데, 라이프치히에서 활약 중인 디알로 선수와 첼시의 쿨리발리의 센터백 조합, 그리고 노팅엄에서 뛰고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쿠야테 선수, 그리고 첼시의 에드와르 맨디 골키퍼 조합은 무시하지 못할 수비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격적으로는 사실상 마네가 빠졌기 때문에 살레르니에서 뛰고 있는 블라에디아 선수와 와포드에서 뛰고 있는 사르 선수의 공격은 확실히 무게감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수비진 역시 리버풀의 반다이크, 맨시티의 나다나케, 미넨의 데리유트 같은 월드클래스 수비 선수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마네가 빠지면서 공격의 무게감이 떨어진 세네갈의 승리까지는 선택을 하지 못하겠지만, 네덜란드 역시 공격적으로는 수비 라인에 비해 무게감이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무승부의 이변까지는 함께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네덜란드의 파넬 감독님께서 전립선 암 투병 중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네덜란드 감독으로서 마지막 월드컵에 대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큰 네덜란드이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승리는 당연히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세네갈의 무와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미국 대 웨일즈. 자, 일단 이 경기가 미국이 정배당을 받고 있긴 하지만, 웨일즈의 경우 최근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패배가 많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상대 팀들이 폴란드, 벨기에, 네덜란드 같은 강팀들이었기 때문이고,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역습 전술이 굉장히 좋은데,
다니엘 제임스 선수와 가레스 벨 같은 주력이 개빠른 선수들이 측면전으로 있기 때문이죠. 또한 세트피스 플레이가 굉장히 좋은 웨일즈인데 미국의 경우는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의 수비가 약점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충분히 파고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이번 월드컵 참가국 중 가장 젊은 팀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열심히 뛰어다니겠지만 월드컵 무대는 어쨌든 경험이라는 것도 무시하지 못하고 젊은 선수들의 경우는 날강도 같은 나이 먹고 추태 부리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 중에 너무 흥분을 해서 반칙이나 퇴장 같은 변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다만 양팀 모두 마무리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좀 능력치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미국의 무와 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아르헨티나 대 사우디. 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경기는 아르헨티나 승리에 투표율 90% 이상 충분히 몰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경기에서 이변이 나오면 그냥 2월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라우타로 선수와 디마리아 투톱의 공격형 미드필더의 메시 그리고 그 뒤로는 맥앨리스터 파레데스, 데파울이 받쳐주겠죠. 이게 사실상 리그 경기라고 한다면 뭔가 다음에 뭐 컵 경기가 있거나 뭐 다른 경기를 위해서 설렁설렁 뛰거나 그러면 이변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월드컵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개처럼 뛸 게 뻔한 경기다. 그렇다면 이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이번 월드컵에서 최약체라고 평가될 만큼 딱히 주목할 만한 선수도 없는 사우디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많은 말 필요 없이 아르헨티나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5번 경기 덴마크 대 튀니지. 자, 일단 이 경기도 기본적으로 덴마크의 승리는 가져가야 되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튀니지 역시 중앙 수비가 굉장히 좋고 철저하게 수비 뒤 역습하는 형태를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지키는 경기를 한다면 덴마크가 뚫어내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돌베리 같은 최전방 공격 자원의 무게감이 사실 좀 떨어지는 덴마크이기 때문에 그래도 수비적으로 튀니지가 버틴다고 해도 에릭센 같은 프리킥이 좋은 선수의 한 방이 터져줄 수도 있는 덴마크지만 승무패 투표율이 덴마크의 이름값에 비해 너무 몰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일단 덴마크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 멕시코 대 폴란드. 자, 일단 멕시코는 지금 7회 연속 월드컵 16강에 진출하는 16강 단골팀이죠. 하지만 이번 월드컵의 경우 사우디를 제외하고 사실상 아르헨티나와 폴란드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16강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맞대결 전적상 멕시코가 폴란드를 상대로 패배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상성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멕시코 사이드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상 골 결정력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폴란드의 레반도프스키, 밀리크 같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폴란드 사이드로 가고 싶지만 이 경기는 사실상 어느 팀이 이겨도 이상할 게 없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경기는 지금도 승무패로 선택을 하겠지만 최종 픽에서도 바뀌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멕시코의 승무패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 프랑스 대 호주. 자, 일단 프랑스가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주전 자원의 이탈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혹시 이변이 나오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프랑스에서 이변 경기가 나오려면 적어도 16강 진출을 하고 나서 좀 이변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벤제마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면서 포그바, 캉테, 은쿤쿠 선수에 이어 벤제마 선수까지 출전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 이변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선수들이 빠져도 호주는 이겨야 되는 스쿼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벤제마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벤제마 대신 다른 선수를 뭐 다시 데려올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사실상 벤제마가 빠져도 덴벨레, 음바페, 그리즈만, 지루 같은 선수들이 공격 라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조별예선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호주는 뭐 일단 월드컵 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플레이오프로 살아남았고 월드컵에서 뛴다라는 것 자체에 그냥 동기부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프랑스를 상대로는 쉽게 무너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 프랑스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8번 경기 모로코 대 크로아티아. 자, 우선 모로코는 상대적으로 쉬운 팀들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월드컵에 올라왔기 때문에 크로아티아를 상대로는 승리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이변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월드컵을 이끈 바이드 할릴로지치 감독이 경질이 되고 레그라기 감독이 선임이 되면서 뭔가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적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만 기존 감독이 떠나면서 기존 감독의 불만이 쌓이면서 국대 은퇴까지 선언을 했던 하킴 지읒 선수와 마즈라위 선수가 복귀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크로아티아가 이름빨이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지금 많이 몰리긴 하겠지만 모드리치 선수도 이제 좀 나이도 많이 먹었고 공격 자원에서의 무게감도 사실상 많이 떨어지는 크로아티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크로아티아의 투표율이 몰리고 있지만 크로아티아의 일방적인 승리는 힘들 것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는 한번 이변을 노리고 모로코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 독일 대 일본. 자, 이 경기는 뭐 사실상 독일이 쉽게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경기인데 오만이랑 경기하는 거 보고 독일 이 새끼들 이거 왜 이렇게 골을 못 넣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전형적인 애무 축구인 일본이 무승부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상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체력 안배도 했고 월드컵 직전 마지막 경기였기 때문에 독일이 무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실상 일본이 지금 국대 전력이 해외파도 많고 굉장히 좋죠. 특히 최근에 브라이튼에서 뛰고 있는 미토마 카오루 선수의 능력도 굉장히 날로 발전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좋은 경기력으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일본이지만 애무축구로는 독일을 잡을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애무축구가 잘 되려면 점유율을 독일 상대로 가져가야 될 텐데 독일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일본의 애무축구가 먹힐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마무리적인 측면에서도 독일 선수들의 개개인 능력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독일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10번 경기 벨기에 대 캐나다. 자, 뭐 벨기에가 바로 전 경기에서 이집트에 1대2로 패배를 하면서 조금은 수비적으로 약점을 노출을 했죠. 바로 수비를 보는 선수들이 늙었다. 나이 먹고 좀 뛰기가 힘들다라는 점인데 사실상 월드컵이라는 대회에서는 아무래도 경험치가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집트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캐나다를 상대로 벨기에가 이변을 연출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대팀 캐나다는 36년 만에 월드컵 진출을 한 팀이고 사실상 예전보다는 확실히 경기력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2018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40개월 동안 피파 랭킹 1위를 차지했던 벨기에고 그만큼 오랜 기간 같이 호흡해온 선수들이 많다라는 건 팀적으로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또한 뭐 개인적인 선수 대 선수의 능력치만 보더라도 벨기에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뭐 이 경기는 이변 없이 벨기에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1번 경기 스위스 대 카메룬. 자, 일단 이 경기는 스위스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경기였는데 지금 가나와의 마지막 평가전 경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경기를 보는데 제가 아는 스위스가 맞나 싶을 정도로 거의 뭐 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유효 슈팅 한번 제대로 못하고 경기가 끝나버려서 과연 가나와의 경기에서 선수들이 이게 제대로 뛴 건가? 너무 루즈하게 경기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대로 경기를 하면 좀 달라질까라는 의문이 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가나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이 진짜 경기력이었다면 이 경기는 아마 막상막하의 대결이지 않을까 싶어요. 스위스의 승리에 지금 투표율 52% 정도 몰리고 있는데 이 경기는 일단 내일 국내 배당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경기만큼은 따로 최종 픽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할게요. 자, 12번 경기 우루과이 대 한국. 자, 일단 이 경기 우루과이의 승리가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경기로 라인업이 너무나도 좋은 우루과이죠. 미드필드 자원에서 최근 폼이 좋은 손흥민 선수의 동료, 토트넘의 벤탄쿠르, 레알 마드리드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발베르데 같은 선수들이 있고 공격에는 베테랑 카바니, 수아레즈, 리버풀의 누네즈 선수, 트라부존스포로의 막시 고메즈 같은 선수들이 포진하고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기를 지금까지 보면서 답답하고 "벤투 잘라라. 뭐 하는 짓이냐. 이게 한국에 맞는 축구냐." 엄청 욕을 해 왔지만 일단 이 경기를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응원은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변을 바라고 응원을 해야겠죠. 우리나라도 뭐 벤탄쿠르와 발베르데 선수만 잘 막아 준다면 공격으로 들어오는 길을 잘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과연 그걸 누가 막을 것이냐? 큰 정우영이 그게 가능할 것이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아닌 건 아닌 거지만 어쨌든 무승부 이변까지는 한번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우루과이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뭐 경기력을 보고 무승부를 가져간다라기보다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패턴적으로 12번 경기에서 최다 연속 정배 결과가 출현 중이기 때문에 패턴상 12번 경기에서 정배 결과가 안 나올 때가 됐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러진다면 한국의 승까지는 솔직히 오바죠. 그래서 저는 무승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루과이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3번 경기 포르투갈 대 가나.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르투갈의 경우는 이번 월드컵 라인업 굉장히 화려하고 화려한 명단만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전 나이지리아를 상대로 보여줬던 경기력 기가 막혔죠. 골대 앞에서 그 정도의 침착성을 보여주면서 가지고 논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 경기는 이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경우도 사실상 스위스를 상대로 승리를 했고 로테이션을 돌렸음에도 승리를 했기 때문에 가나가 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지만, 그 경기를 제가 풀타임을 봤는데 스위스의 측면 수비수들이 좀 삐리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스위스가 어느 정도 힘을 빼고 월드컵 경기 직전에 좀 몸을 푼다라는 느낌의 경기를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장면이 좀 있었어요. 또한 가나가 상대팀을 전방 압박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포르투갈의 경우는 개인 기량이 충분히 좋기 때문에 탈압박에 굉장히 능숙하죠. 그러다 보면 가나다의 뒷공간이 좀 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펠릭스 선수가 국대에 오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공간 침투나 킬패스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가나 수비진을 해집어 놓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펠릭스 말고도 로테이션 멤버가 나와도 선발인지 로테 자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라인업이 좋은 포르투갈이기 때문에 이변 없이 포르투갈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4번 경기 브라질 대 세르비아. 자, 피파 랭킹 1위. 대단하죠. 선수단의 스쿼드 자체가 굉장히 좋은 브라질이기 때문에 브라질의 승리는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통으로 가기에는 세르비아의 최근 기세가 너무 좋습니다. 유럽 예선에서 포르투갈을 제치고 1위로 본선 티켓을 얻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세르비아이고, 약체이긴 하지만 어제 바레인을 상대로 1대5 대승을 기록을 하면서 최근 기세가 좋다라는 걸 증명해 보였죠. 타디치, 미트로비치, 블라우비치 같은 골 결정력 있는 선수들이 있고 중원 자원이나 수비 자원에 피지컬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나 세트피스 상황을 잘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잘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 투표율 90% 가까이 몰리고 있는데 그 정도로 세르비아가 개털릴 만한 능력치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브라질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64회차 제가 생각한 최종 픽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저의 생각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 최종적으로 제가 선택하는 최종 픽은 내일 오후 2시 국내 배당이 오픈되고 나면 배당 정보도 반영을 해서 멤버십 신청 등급 이상 전용으로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오후 5시까지 이미지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우리나라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